안녕하세요. 본격 집생활 장려 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2022년 어떻게 흘러갈까 같이 전망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예쁘시고 똑똑하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요, 확실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 공통점 어떤 것일까요? 2022년 내년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회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나노 사회입니다. 자, 나노가 굉장히 작은 단위잖아요. 그쵸. 근데 사회는 굉장히 큰 단위죠. 그렇죠. 사회가 그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네. 개인 단위로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현상을 저희가 나노 사회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요즘에 다 흙 뿌려져 있는 곳에서 어쨌든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나노 사회는 왜 지금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걸까요? 나노 사회에서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디지털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알고리즘 많이 아시죠? 알죠. 저 또 유튜브 해가지고 그거 타고 들어오는 사람 있거든요. 아, 네. 갑자기 뜬금없이 막 올라가. 그러면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감사함이랄까. 네, 근데 이게요, 유튜브 알고리즘 정말 생각하시면 좋은 게 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내 세상이 뭐 예를 들어서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쵸. 그 아미에 계신 분이 그 최근에 또 핫하신 분이 이제 이명웅 씨인데, 이명웅 씨의 노래를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처럼, 근데 H.O.T 노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잘 가늠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아미라면 아미 당연하지 막 이럴 것 같고, 임영웅 씨라면 좀 어려운데요? 예. 그만큼 그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파편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맞아요. 나노 사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나노 사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개인이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많은 트렌드가 또 양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요즘 트렌드가요,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그러니까 나노 사회에서는 나만의 트렌드가 또 다른 사람과의 트렌드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이게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를 들어서 요즘 혹시 또 퀴즈를 제가 낼 수밖에 없는데, 배다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다트요? 네. 이거는 드립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혀.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배달로 다이어트 한다입니다. 네. 정말로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지하철역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뭐 배달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쉽게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업도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게 더 세분화되었다. 일상적으로 아주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도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을 만큼 플랫폼이 잘 구성이 됐다라는 것이 노동계의 아주 큰 변화고요. 산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계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요즘에는요, 마켓 오브 원이라고 합니다. 시장 자체가 아예 한 사람을 위해서 개편이 되고 있는 그 나노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화를 굉장히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노 사회의 모습을 크게 나눠본다면 이 나노 사회에서도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특징이요, 제가 또 퀴즈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시험의 연속이네요, 네. 인생은. 태그니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퇴근이티? 네, 어렵죠. 제 주변에 한 명 트렌드에 진짜 민감한 사람이 퇴근하고서 태권도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형성되는 커뮤니티. 맞아요? 태그니티 마케팅이란 정말로 해시태그와 커뮤니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취향 단위로 사람들이 뭉치는 걸 말해요. 아까 나노 사회였잖아요. 먼저 네. 첫 번째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쵸. 근데 모일 때요, 예전에는 우리가 준거 집단으로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학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는 지역이라든지, 요즘에는 이 취향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니티가 가능한 거죠. 정말 쪼개졌다가 뭉쳐졌다 하면서 그 안에 근데 속한 사람들끼리 또 갈등도
반응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에코 체인버 효과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라는 것이 메아리죠. 네. 그리고 챔버라는 것은 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 안에서 내 목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개인이 확증 편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나 어떤 이슈에 나랑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코 체인버 효과, 특히 나노 사회에서 이것을 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에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노 사회에 이렇게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조금 철학적인 접근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 이웃집 애가 정말 건전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사실 사회 전체가 이제 선의 영향력을 서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노 사회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좀 미미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우리끼리 나만 뭐 깐부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맞습니다. 깐부끼리만 행복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행복해져야지 이제 하나하나 나노 사회에 속한 분들도 행복해지겠구나.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사회 현상은요. 돈에 대한 관심이 진짜 지금보다 더 활활 타올랐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22년 내년 트렌드로 머니러쉬라는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요. 미국이 그 중심지가 원래 동부였거든요. 미국 지도를 보시면 동부 지역에서 뭐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서부 지역에서 갑자기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달려가는 서부 개척 시대를 만들어냈던 그 힘이 그 시대를 바로 골드러쉬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빗대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돈에 많이 추구하는 모습을 좀 빗대어서 이 머니러쉬 사회다라고 좀 지칭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이 머니러쉬가 가져온 사회 현상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머니러쉬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투잡 그리고 투자입니다. 투잡은 제가 아까 배다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배다트와 더불어서 이 다양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이 부캐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만든다.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화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자기 업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는요, 최근에 이걸 슬래시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슬래시라는 것은 자기의 본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캐 이런 직업적으로도 다양하게 투잡, 그럼 투자, 쓰리잡, N잡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투자 말씀드렸죠. 네, 투자는 정말 끊임없이 요즘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전보다 수입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서 소비자 개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에요, 이게 레칫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한쪽 바퀴로 돌아가는 것을 레칫이라고 하는데 소비는 사실 증폭적인 현상이 굉장히 강한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증폭되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최근에 봤던 연구 결과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전체 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5년 동안 13.9% 상승했대요. 그런데 주택 명목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주택 가격은 1년 만에 13.1%가 상승했대요. 그만큼 소득의 증식 속도가 자산의 증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네, 5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랑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스스로 벼락거지가 될 수 없어라는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FOM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더 투자, 영끌, 비투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소비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 잘못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구나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집콕 프로젝트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 유익하고 재밌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2022년의 특징 한번 또 알아볼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